웰컴 대학로라고 해서 행사를 했거든요. 하이라고 자주 가세요? 구독자님만의 소스가 혹시 있나요? 저는 소스를 먹어요. 굿즈 모으시는 그러게요. 분들은 여기다가 비슷한 결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광고하면 떠오르는 또 책이 있어요. 이거 추천해주셔가지고 맞아요. 거기도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 막 박정민 배우나 변요한 배우처럼 덕질하는 분들이 그러게요. 많이 너무 좋아서 추천책 너무 좋아서 읽어주세요. 공동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26인데 이걸 벌써? 자기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자는 말은 많이 하는데 선생님 나중에 독서 모임 제가 열면 오세요. 말 너무 잘하시는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20대 중반 대학생 연뮤덕 솔성이입니다.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INTP입니다. 한번 하나씩 그럼 소개를 네. 해주실까요? 가방부터 좋아요. 보여드리면 네. 키링이 있는데요. 홍콩 디즈니랜드에서 산 곰돌이푸 오. 키링이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도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잔고 분노의 적자라는 영화의 GV를 가서 질문하고 받은 굿즈예요. 우와. 그래서 이거 총을 쏘면은 오. 레이저가 나오고 그리고 한 번 더 쏘면은 이제 조명이 나와요. 우와. 아니 생각보다 고퀄인데요? 위험하다 싶으면 이거를 비추고 가면 오. 될 것 같습니다. 연뮤덕이라고 했는데 보조 배터리예요. 촬영일 기준 한 3일 전에 네. 대학로에서 웰컴 대학로라고 해서 행사를 했거든요. 이벤트 참여하고 받은 보조 배터리인데 10,000짜리라서 아주 잘 쓸 것 같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공연 팀들이 한 30분 정도 돌아가면서 무대를 해요. 야외에서 이거를 보러 가시면 무료로 공연도 볼 수 있고 좋아하는 배우 사진도 그냥 마음껏 찍을 수 있으니까 매년 하는 건가요? 네, 연례 행사라서 이거는 어머머머. 그 과자 수박이네요? 사탕인데요. 네. 원래는 젤리랑 이거는 그 하이디라오 가면은 마지막에 입가심용으로 폴로 사탕을 주거든요. 오. 하이디라오를 많이 가서 주로 가지고 다니는데 저녁을 못 먹고 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자 같은 거 간단하게 챙겼고요. 어제 새로 샀는데 원래 복숭아향 먹다가 뭔가 너무 달아서 별로인 거예요. 그걸 샀는데 연뮤덕이니까 공연장 가면은 옆 사람의 입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에티켓 차원에서 뭔가 챙겨 다니면서 공연 전에나 아니면은 인터미션 때 이게 꾸러미예요. 많이 넣어 다니는데 촬영한다고 여기다가 담아왔고요. 쿠팡에서 산 건데 왕타 스마트 치실 이거 되게 좋고 이물들이 잘 빠져요. 진짜 야무지다. 이게 약간 비염인들한테 좋은 휴지라고 해서 샀거든요. 맞아요. 저 좀 부드럽긴 한데 약간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서 약간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수건 추천합니다. 그러신 손수건. 분들한테. 여기 테라브레스 거랑 알코올 수압이랑 이거 하이디라고 물티슈. 하이라고 진짜 좋아하신다. 하이라고 자주 가세요? 저 자주 가는데 네. 돈이 없어서 그죠, 비싸더라고 비싸서 이게. 이제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구독자님만의 소스가 혹시 있나요? 저는 쏨디 소스를 먹어요. 쏨디라고 트위터 그 네임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쏨디 소스를 개발하셨는데 그 진짜 맛있어요. 오, 그거랑 찾아봐야겠다. 철러 소스. 그 NCT처럼? NCT 철러. 메기살을 철러 소스에 찍어 드시고 오, 그리고 꿀팁. 특제 소고기가 있어요. 특제 소고기. 특제 소고기가 일반 고기보다 저렴한데 바로 먹으면은 좀 너무 부드러워서 맛이 없고 엄청 오래 좀 끓인 익혀서? 다음에 쏨디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살살 녹아요. 오, 네, 추천합니다. 완전 꿀팁이다. 그 탕도 종류 많고 네. 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토마토탕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혹시 토마토탕에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 드셨나요? 아니요? 그 계란 풀어서 드셔야 돼요. 아 진짜? 해달라고 하면 하면 해주고? 해주시기도 하고 아. 2개 정도를 시켜서 풀어요. 그리고 구멍난 국자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계란물을 이렇게 아, 넣으면 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러면? 네, 약간 포달복처럼 아, 약간 어머. 동글동글한 계란 맛있다. 토마토탕? 립밤인데 네.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오. 써서 10년 넘게 쓰고 있는데 이게 막 기름지지도 않고 너무 막 지워지지도 않고 아. 이게 딱 좋아요. 올리브영에서 파는데 그 바리스타 무향 핸드크림 공연을 보러 다니는데 좀 밀폐된 공간에서 향기 나는 핸드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맞아요. 공연 시작하고 한 5분 정도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핸드크림 향 있는 걸 썼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스너글 향수를 가져올까 하다가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 정말 많이 썼는데 빨래 말리고 나서도 약간 꿉꿉한 냄새가 나잖아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다 마른 빨래에다가 이거를 뿌리고 드라이기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주면은 그냥 새 옷처럼 그냥 향기로운 냄새가 나거든요. 오, 빨래향. 이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향기네? 힐링데이 팬티 라이너랑
이거는 디지털 탐폰이에요. 디지털 탐폰이 그래서 뭐예요? 요거를 어머!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어플리케이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플리케이터가 없어요. 그냥 총알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비닐 뜯고 네. 바로 넣으면 돼요. 외국 제품들은 이런 게 많은데 네, 국내 제품들은 디지털 탐폰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외국산 못 믿어가지고 국내산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이게 해피문데이 걸 우와. 찾았고 이게 신기해. 좋은 게 휴대성이 좋아요. 원래 일반 디지털 탐폰 하면은 한 6개 정도 넣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팩에 16개 들었어요. 이거 네. 넣을 때 안 묻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묻죠. 이거 홍보할 때 쓰레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응. 근데 전 탐폰 자체가 친환경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휴지를 엄청 돌돌돌 말아서 다 쓴 이거를 버리니까 휴지를 진짜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좋은 거는 뭐 천으로 된 생리대가 아닐까. 아, 면생리대? 면생리대. 제가 이 해피문데이 탐폰에 좀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아쉬운 점. 이게 순면이잖아요. 네. 면이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삐져나오는구나, 네. 좀 이렇게. 푸라기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막 질에 남아있는 건 아닌데 뭔가 찝찝한 느낌, 뭔가 찝찝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통을 소개하자면 라이브 워크라는 브랜드의 필통이고 메쉬로 되어 있어서 약간 굿즈 모으시는 그러게요. 분들은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바로 음. 구멍 넣어서 갈 수 있어서 인권 관련된 배지랑 연극, 영화 관련된 그러네요. 배지. 킹키 부츠? 저 어제 봤는데. 봤어요. 스토리에서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캐스팅? 저는 신재범, 박은태. 저는 이 페어가 저한테는 얼굴합이 좋아서 얼굴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지. 그래, 총 굿즈 이것도 GV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받은 굿즈인데 영화가 네. 우리나라 건가요? 네, 우리나라 거고 원래 장고라는 약간 서부 액션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따와서 B급도 아니고 C급 코미디 서부 액션극 이런 건데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것을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랑 같이 비슷한 결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예수보다 낯선이라는 감독님이 배우로서도 출연하신 영화고 그것도 영화에 대한 영화인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봤고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조봉래 씨가 그 범죄 영화이라는 영화에서 정말 앙큼한 연하남으로 나오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얘기하자면 네, 장고하면은 떠오르는 또 책이 있어요. 근본 없는 월드 클래스. 너무 내용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좋아하는 대상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고 해도 그것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그 책인데 네. 책을 들고 가가지고 감독님한테 그 GV 끝나고 사인을 받았어요. 그 책에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계속, 짜릿하지 않아요? 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또 소개해도 되나? 그럼요! 도도지침이라는 희곡이 있고 또 연극으로도 많이 올라온 작품인데 80년대 그 우리 역사를 보면은 군사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언론사를 타당하기 위해서 어떤 기사는 뭐 싫지 말아라 그런 게 담긴 보도지침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보도지침에 관한 희곡이 먼저 나왔고 그거랑 관련해서 또 연극이 공연이 여러 번 됐었는데 이번 연도에 이게 본 공연을 또 보고 이화여대학교에서 하는 학생 공연도 보고 고려대에서 하는 학생 공연도 봤어요. 그래서 총 3개를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연출을 어떻게 했는지 또 덜어내거나 추가된 장면은 없는지 이런 걸 비교하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려대학교 그 공연을 보고 굿즈로 산 거고 도도지침이라는 글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연극은 시대의 전신적 희망이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가 새겨진 펜도 같이 굿즈로 샀고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88년에 출간된 책이고 이게 88년에 출간된 책이라고요? 네, 옛날에는 책을 빌리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네, 아무도 안 빌리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 책도 폐기서가 그런 데 있었던 건데 제가 산책을 시켜주고 있고요. 현재로 보스 이어폰 앱이 있는데 앱을 깔면은 뭐 조절할 수 있어서 저는 베이스 소리를 좋아해서 베이스를 10으로 올려놓고 나머지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듣는데 너무 좋아요. 연극 뮤지컬 보러 다니니까 항상 좋은 좌석만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 글래스라고 10배율인데 다운솔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난 네이버 최저가에서 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렌즈에 보일까요? 봐요? 저는 대극장 뮤지컬 잘 안 보거든요. 중소극장 위주로 많이 다니고 작은 극장들은 이 오페라 글래스 안 써도 되는데 한 7, 8열 넘어간다 싶으면 2층 자리 가도 쓰고
거기서 대여 서비스가 있어요. 한 5,000원 정도의 오페라 글래스 대여를 하는데 뮤지컬 자주 보러 다닐 거면은 아예 장만하는 게 기록을 와, 노트에다가 저도 이거 쓰는데. 진짜요? 네, 저도 이거 써요. 유즈님 유지한테 영업단에 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니 유즈님이 그 전시회 한참 맞아요. 보러 다니실 때 이거 추천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이 세 개 초록 색깔은 연극 뮤지컬용이고 파란색은 영화용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오.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거 비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가 티켓 파우치를 넣을 수 있어요. 이쪽에는 날짜랑 공연 제목 그리고 어떤 페어였는지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장소에 후기도 남기고 좌석에 후기도 남겨요. 나중에 이 공연장을 갈 때 어디 앉아야지 이런 것도 와, 나 있고 진짜 소름 돋았어. 공연마다 좌측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연도 있고 우측에서 많이 맞아요. 사용하는 그런 공연도 거 있어서 그거를 적어놓고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어딜 쪽으로 가야지 이걸 생각하고 여기다 진짜 적어놔요. 덕후다. 그리고 여기는 별점을 별점. 하는데 영화도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괴물부터 별점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괴물은 진짜 명작입니다. 공연 관람 팁 같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번에 솔송이 분이 얘기하신 거미집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공짜로 봤어요. GV도 하고 그 같은 날에 다음 소위라는 영화도 보고 GV도 했는데 한국영상자료원이라는 곳에서 보는 건데요. 마포구 상암동에 있어요. 지하에는 영화관이 있어서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고 2층에는 뭐 DVD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도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하는 영화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화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선정한 주제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영화를 구성해서 보여주는 식이에요. 인기 있는 영화, 유명한 영화들은 바로바로 예매를 해서 보시는 걸 추천하고 평일에 보신다 하면은 그냥 현장에 가서 보셔도 돼요. 영상자료원에서 최근에 본 영화가 있는데 위민 토킹이라는 영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이거 너무 귀여워. 의자가 가죽으로 바뀐 엉덩이 편했어. 대를 걸쳐서 이어져 온 남성에 의한 여성 폭력을 다루고 있어요. 폭력 상황에 맞서서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공동체를 만들러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을 두고 논쟁하는 과정을 계속 담고 있어요. 현재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정식 수입이 안 돼서 영화제 아니면 영상자료원에서 이렇게 틀어줄 때만 볼 수 있고 많이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소재섭 씨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앞에서 말한 거는 지하에 있는 상영관이거든요. 2층 미디어실로 가면은 영상 있는 자료들에 한해서 볼 수 있어요. 모니터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보통 막 박정민 배우나 변요한 배우처럼 옛날에는 뭐 독립영화나 뭐 다큐영화 찍으셨는데 지금은 좀 매체로 유명해지신 분들 그분들의 옛날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덕질하는 분들이 그러게요. 많이 그걸 보러 가세요. 최근에 구교환 배우 전시회도 거기서 했었고 아, 진짜? 네, 영상자료원 가는 거 추천드리고 영상자료원. 그리고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이 충무로에 있거든요. 오재미동이라고 저는 매주 금요일만 상영을 하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예매를 해서 봐야 돼요. 근데 좌석이 많이 없어서 그것도 약간 그냥 서둘러서 봐야 서둘러서. 되고 그래서 만약에 서울 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시는 지역 플러스 영상위원회 예를 들어서 대전 영상위원회 이런 식으로 뭐 포털이나 아니면 SNS에 검색하면은 무조건 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정보를 찾아보면 무료 상영회도 많이 하고 GV도 하고 또 강연도 하고 뭐 행사 같은 걸 많이 해요. 또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가 있는데 인디그라운드라고 독립 영화 전문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이트인데 이게 온라인 상영관이에요. 영상 자료원처럼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2주 간격으로 프로그램에 맞는 영화를 보여줘요. 주제를 선정한 이유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주제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영화를 통해서 생각할 거리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관련 팁은 여기까지 하고 연극 뮤지컬 팁도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요즘 연뮤덕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요? 연뮤덕 많죠. 추천하고 싶은 게 여기도 영상자료원처럼 오프라인에서 관련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대학로에 아르코 예술기록원 볼 게 많잖아요. 막 몇만 개 되는데 제가 좀 줄여서 추천해드리면 뮤지컬은 사회천미라는 뮤지컬 실제 김우진 시인이랑 그리고 윤심덕 소프라노 맞아요.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이고 영상 표시 아이콘과 함께 관내 열람 가능이라고 뜨면은 가면은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면 볼 수 있는 거. 또
창작선실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하는 작품들이 퀄리티가 웬만하면 다 좋아요. 여기서 나온 것들은 다른 공연들에 비해서 화질도 좋고 구도도 여러 각도로 찍어놓은 게 많아서 여기 창작선실 공연 그냥 믿고 보는 느낌? 진짜 많이 하신다. 돈이 없는 대학생 연미덕은 이제 공짜로 보는 기회가 너무 귀하잖아요. 유튜브에서 극단 신세계라고 있거든요. 극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 공연들이 사회 문제를 다룬 극들이 많아요. 뭔가 솔송이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온라인 컬렉션 실제 공연 올렸던 그 실황을 찍어서 올려두신 거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많은데 좀 자를게요. 평화로운 공연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공연 제작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인데 거기서 공연 팀들이 홍보 방송을 하고 또 공부 방송이라고 해서 그 공연 만든 제작진이나 배우들이 나와서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고 근데 여기서 보통 홍보하는 공연들은 한 30~40% 정도 할인 그거를 가져와요. 이 책인데 오, 우와. 이 나머지는 추천 책이고 이거는 빵야라는 공연을 보러 가요. 공연 보기 전에 이 희곡집을 읽으려고 챙겨왔고요. 안 읽어서 내용 모르지만 공연이 많이 되었었고 되게 평이 좋은 공연이고 추천책. 아직 읽고 있긴 한데 너무 좋아서 추천책. 이것은 유해한 장르다. 미스터리 장르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콘텐츠 비평도 하는 책이거든요. 이게 좋았던 이유는 제가 최근에 한 4~5년간 이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뭔가 책은 안 온 무의 다정류의 책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영화 드라마 쪽에서는 사적 제재, 사이다식의 복수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둘 극단을 보면서 그러게요. 왜 이렇게 세계가 동떨어져 있지? 라는 그러게. 생각도 느끼면서 이 두 개가 보여주는 콘텐츠들이 현실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의문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가진 의문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책이었거든요. 읽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너무 좋아서 읽어주세요. 어느 부분 읽으면 될까요? 이 밑줄 밑줄 부분? 무해함에 대한 지향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무균실의 상상력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해하다는 것은 그들이 선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무균실에 가두어 놓고 어떠한 병균도 전파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구속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면역력이 상실될수록 우리는 타인을 더욱 공포스럽게 느낀다. 미스터리는 치명적인 사건들 앞에 노출된 우리의 취약성이야말로 우리의 보편적 공통성이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따라서 취약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장수성에 대해 탐색할 때 범죄의 가능성만큼이나 그에 대한 해결 가능성과 더 나은 사회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이걸 보면서 들었던 게 무해하고 패키지지 않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거를 상정해놓고 그거를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완전 무결하고 약간 무해한 이런 거 자체가 근데 그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현실에 있는 취약성을 더 드러내고 거기서의 가능성을 더 포착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서 좋았고 그리고 이거랑 연결되는 책이 또 있어요. 그건 희곡인데 은혜여라는 서로 패키치는 관계의 필요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돌봄의 형태로 또 표현이 돼요. 너무 좋다. 이 여성들이 대를 이어서 돌봄을 행하잖아요. 그런 것도 담고 있고 또 이주 노동자, 급식실 노동자의 노동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생각해 볼 수 있고 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패키치고 또 선을 넘는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된다. 공동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26인데 이걸 벌써? 공동체성 얘기했잖아요. 또 생각나는 책이 있는데 세계 끝에 버섯이라고 버섯 생태계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정함 불확실함 거기서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성을 되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책인데 또 추천하고 거기서 또 탈합치라는 책이 나와요. 합치 뭔가 안정된 합치라는 게 있으면 그건 죽은 것이다. 생명력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안정된 합치를 벗어나서 탈합치를 하는 순간 뭔가 가능성이 더 열린다. 그것도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보면 이렇게 추천책은 여기 쫙 이렇게 같이 제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독서 모임 제가 열면 오세요 한번. 갈게요.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말 너무 잘하시는데? 미스터리 장르 하면은 보통 범죄물이 그죠, 범죄. 많은데 범죄물 볼 때
때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악인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자는 말은 많이 하는데 이 악인과 악행을 어떻게 미디어에서 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읽으면은 내가 비평가는 아니지만 미디어를 보면서 범죄물이나 이런 악인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악인과 악행이 묘사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를 좀 사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읽어보시진 아직 않았어요? 읽어보지 않았어요. 아이, 궁금한데? 근데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여기 같은데요? 나오는 저도 저자분들이 다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이입을 하게 되면은 어려울 수 있다. 맞아, 그리고 맞아. 보통 영화 같은 거 덕질하는 사람들은 그 캐릭터를 그냥 너무 예쁘게 봐주고 섹시하다 아니면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그냥 소비하고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경계하면서 그쵸. 비판하고 그거는, 하는 완전 게 좋지 경계하죠. 않을까. 이 책에 나오는 게 어떤 범죄물을 다룰 때 범죄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기보다 모든 게 다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맞아. 그런 것도 해결 방법을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맞아. 그런 걸 좀 미디어에서 담아내야 된다 라는 생각하는 지점이 너무 닮아있고 그러면 이제 이 한마디기를 보시라고요? 아무튼 저희 일단 끝나셨으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수다는 저희가 에피소드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너무 감사해요. 오늘 감사합니다. 콘텐츠 소개해주셔서. 서관님 너무 사랑스러우셔요. 감사합니다.